저희 병원에도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300여 분 되셨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평소에 우리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그런 애쓰심이 지금은 이제 중단돼서 혹여나 우리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중단이 되니까 답답함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안부 묻기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집단, 소그룹 이렇게 해서 다들 서로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잘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동영상도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안부를 묻고, 지금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라면 봉사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지지 체계가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또 비대면으로 또 가까운 데서부터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부 물어주는 거, 그게 지금은 중요한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좋은 시간들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병원에서 감염관리와 감염병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감염내과의 허지안입니다. 감염병이라 하면요, 아마 본인이 열나서 병원에 오신 경험이 다 있겠지만, 본인이 열만 나고 본인만 감염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감염도 되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것이 감염병입니다. 아마 2009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할 때 전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 짧게는 가까이에는 2015년 메르스 대유행할 때 병원 주변으로 그때 많이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으실 거고, 지금은 뭐 1월 중순부터 실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하니까 생활 수칙이나 이런 게 제일 현실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염 결과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것이 감염병의 특징입니다. 감염병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나 또 2015년 메르스나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같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고요. 또 호흡기에다가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혈액으로 전파되는 것도 있습니다. 혈액으로 전파되는 것들은 그 루트만 차단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호흡기나 접촉으로 전파되는 거는 손위생이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호흡기 에티켓, 이런 개인위생 수칙이 중요합니다. 아마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뭐 10년 주기, 40년 주기로 이렇게 대유행이 돼 있었던 거는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면 기존에 면역이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 전부 감염이 되면서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여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산업 경제 활동 때문에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더 주기가 더 짧아지는 것 같고, 한 지역에 있던 유행병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것들이 더 확산되다 보니까 주기가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손에 원래 상자하고 있는 균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머무는 균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손으로 이렇게 감염된 것들을 잡다 보면 손에 일시적으로 묻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손위생입니다. 손위생.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게 손위생입니다. 실제로 손위생이라 하면 뭐 이렇게 비누로 씻으면 저희가 40초 이상 충분히 문지르면서 씻으라고 하고 있고, 자주 손 씻어야 되는 경우에는 알코올 소독제를 테스트했을 때도 20초 이상 저희가 러빙을 하라 하거든요, 문지르기를. 아마 이번에 코로나 유행 때문에 손위생 잘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이렇게 하면서 모든 감염병들이 발생 빈도가 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손위생입니다.
손 소독제는요, 이제 손 소독제 알코올 성분이 한 70%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러빙을 했을 때 그냥 알코올 젤을 손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지르기를 충분히 했을 때 비누로 손위생을 하는 걸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초 이상 골고루 했을 경우에는 비누로 손 씻는 거에 필적할 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개 같은 감염병이라 해도 매년 유행하는 독감을 예를 들면 먼저 소아청소년과의 환자들이 먼저 늘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게 되고 입원하는 환자들이 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망자들은 고연령의 또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에서 되게 발생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경과되는 경우가 좀 많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뭐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원래 폐질환이 있던 분들은 똑같은 감염병을 싸우는 그 기전 자체에서 본인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나쁜 결과로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파될 수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해줘야 그분들이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물론은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를 가지신 분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또 무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외출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손위생을 같이 철저히 해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거는 병의 치명률이 높은 게 아니고 아직 약이나 예방접종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걸렸을 때 본인의 면역만으로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기존 사람이 대면 접촉을 하는 생활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든 뭐 결핵이든 간에 전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에티켓을 잘 지켜야 되겠죠. 기침이나 뭐 재채기 할 때 손을 가리고 하고 또 손들 잘 씻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본인이 마스크를 착용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아니어도 여러 명을 접할 때는 늘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아직은 약이라는가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이게 개인 위생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는 면이어서 잘 지키면은 너무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면 의료시설이나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있을 때는 저희가 열심히 지지치료를 하면 또 결국은 좋아져서 집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는 없고 개인 위생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서 이번이 아니어도 매년 뭐 가을, 겨울이든 간에 모든 감염병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습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대구, 안녕 대구, 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극복합시다.